전쟁을 바라보는 두 창작자. 데미안을 읽으며 나는 토미노 요시유키와 건담을 떠올렸다. 토미노가 해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건 내가 알 수도 없다. 두 창작자가 전쟁과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해세는 제1차 세계대전 속에서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집단적 증오를 경계했다. 그는 조국의 승리보다 인간성을 잃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미노 요시유키 역시 전쟁을 멋있는 영웅담으로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흔적이 남아있던 시대에 성장했고 건담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전쟁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건담 공식 매체에 소개된 최근 인터뷰에서도 그의 성장 배경과 작품에 담긴 전쟁에 대한 문제의식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기동전사 건담은 처음부터 일본에서 크게 각광받은 작품은 아니었다. 완구 판매를 전제로 어린 시청자에게 방영된 로봇 애니메이션이었지만 내용은 아이들이 가볍게 보기에는 어려웠다. 정치와 전쟁, 이념의 충돌과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로봇이 등장해 악당을 물리치는 단순한 구조도 아니었다. 초기 방영 당시에는 기대만큼 인기를 얻지 못해 당초 예정된 분량보다 축소되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재방송과 건프라의 인기를 계기로 청소년과 성인 시청자들이 작품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극장판으로 이어지면서 작품의 가치가 재평가되었다. 처음에는 어린이용 완구 애니메이션으로 보였던 작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과 인간을 다룬 이야기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나는 건담의 이야기가 셰익스피어의 비극과도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단순히 한 명의 악인이 나쁜 일을 벌여서 발생하지 않는다. 각자의 욕망과 신념, 오해와 선택이 맞물리면서 비극으로 만들어진다. 햄릿의 인물들도 리어왕의 인물들도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행동한다. 그 이유가 충돌하고 너무 늦게 진실을 알게 되면서 파국에 이른다. 건담도 비슷하다. 연방이 완전한 선도 아니고 지온이 완전한 악도 아니다. 아무로와 샤아 역시 단순한 영웅과 악당으로 나눌 수 없다. 각자는 자신이 믿는 이유를 가지고 행동하지만 그 선택은 다른 사람의 삶과 충돌한다. 누구에게도 이유가 없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극적이다. 전쟁에서는 오른편에 선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나쁜 사람만 고통받는 것도 아니다. 평범한 사람과 아이들이 가장 먼저 휘말린다. 토미노는 로봇을 보여주면서도 결국 인간 이야기를 했다. 해세 역시 전쟁 자체를 묘사하기보다 전쟁과 시대가 한 인간의 내면에 어떤 균열을 만드는지를 이야기한 것으로 난 이해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을 선과 악으로 간단하게 나누지 않았다. 인간에게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신념이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나는 해세의 글과 토미노의 작품을 함께 좋아하는 것 같다. 둘 다 명확한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대신 계속 질문을 남긴다. 너는 누구인가? 네가 믿는 것은 정말 너의 생각인가? 너의 자신의 신념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질문은 작품이 끝난 뒤에도 남아있고 여운이 지금까지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 젊었을 때 나는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는 길이 자기다운 삶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다. 내가 내리는 선택은 더 이상 나 혼자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가족의 생활을 생각해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고 가족 때문에 나 자신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책임을 외면한 것도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다. 지금의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은 혼자 떠나는 길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내 안의 목소리를 잃지 않는 길이다. 책임과 욕망 사이에서 계속 조정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미루기도 하며 때로는 두려워도 새로운 선택을 해보는 과정이다. 데미안의 마지막에서 데미안은 더 이상 싱클레어의 곁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찾으려 할 때 이제는 자기 안에서 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는 그 장면을 데미안이 사라진 것으로 읽지 않았다. 싱클레어가 더 이상 바깥의 데미안에게 답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것으로 이해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말이 필요하다. 직장 선배의 모습을 따라하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의 방법을 배우기도 하며 책 속 인물에게 답을 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자기 안의 목소리를 스스로 들어야 한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정확하지만은 않다. 때로는 욕심인지 진심인지 구분하기 매우 어렵고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래도 자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것은 아닐까?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인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인지, 이름을 알리는 것인지도 이제는 확실하지 않다. 확신이 들지도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성공을 따라가면서 내 삶을 잃는 것은 피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실패를 하면 그 실패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질문하고 싶다. 데미안은 내게 정답을 준 책이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남긴 그런 책이었다. 나는 아직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는 대신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를 감당해 보려고 한다. 나는 알을 깨고 나온 그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